한반도 최대 초고층 랜드마크 보유, 1년 매출 90조 원, 면세점 매출 세계 3위. 껌이라면 역시 아시아 탑10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그 이름, 롯데그룹. 롯데의 꿈에 동참할 젊은 인재를 뽑기 위해 그들은 상반기 공채에 3가지 조건을 부여했다고 한다. 창조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 협력과 상생을 아는 인재,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재. 아시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롯데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잡정부센터에서 준비한 상반기 공채 특집, 봄날은 온다. 롯데그룹 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2017년 상반기 공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은 아마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렇습니다. 바쁘게 지난 한 달이었을 겁니다. 자, 어떤 제가 설문조사를 봤더니만요.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이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중도 포기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조민혁 네, 쌤이 또 옆에서 콧방귀를 끼고 있어요. 콧방귀를 끼셨는데요. 그런데 그만큼 취준생들에게는 자소서 쓰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기도 할 거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를 다 작성해서 낸다면 이미 30% 안에 든 거라고 말이죠. 그래요. 어쨌든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낸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성공에 크게 한 발짝 다가갔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자기소개서 포기하지 말고 저희 잡정보센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도움을 드리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봄날은 온다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번 주에는 롯데그룹의 공채 합격 비법을 알아보고 있죠. 네, 오늘은 합격 자소서를 작성하는 법 알아볼 텐데요. 네. 자소서계 베스트셀러 작가? 저자이시죠? 예. 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왜 저기 콧방귀를 꼈어요? 오프닝 하는데. 감히.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벌써 그래요?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지난주에 발표가 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구직자들이 서동하는 제주항공을 비롯한 몇 개 문과 기업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또 서류 합격 발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변은 없었어요. 제자 중에 어떻게 스코어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라서 오늘 사실 3시에 현대자동차가 드디어 서류 발표를 합니다. 오늘 몇 시간 뒤에. 그래서 오늘 크게 한번 출렁일 것 같아요. 구직 시장이 한번. 예. 또 울고 웃는 누군 또 웃겠고 누군 또 울겠고 또 이제 요동이 한번 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빈익빈 부익부인 게 현대모비스를 합격한 분이 엊그제 발표한 또 현대다이모스도 합격을 하고 제 생각에는 또 그런 분들이 오늘 또 현대자동차까지 섭렵을 하더라고요. 반면에 우리 이거는 뭐 힘없는 문과생들은 뭐 잡을 게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힘없는 문과생이라기보다 뭐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거는 본인이 안 해서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한다면 부족했다고.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내 역할을 또 저도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근데 여기 됐을 때 열심히 제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또 뻔한 말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죠. 네, 그리고 또 오늘도 환한 미소로 취준생들의 기분을 업 시켜주실 분 모셨습니다. 구문학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구본아입니다. 네, 방송 전에 뭐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어요? 되게 열심히 제가 하는 것 사실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부 열심히 합니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오늘 자소서 항목. 화를 잘 안 내요? 저 되게 잘 내요. 저번에 냈었잖아요. 정색하네. 코 찌릿한 거 봐요. 되게 밝게 웃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점 부탁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사실 그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같은 일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덜 힘들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옛말이 있기도 한데요. 그럼요. 취업 준비생들이 서류 전형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시작부터 하지도 않고 겁을 먹어서 더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자 저희가 근데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듯이 자소서 쓰다가 좀 포기하는 친구들이 요즘 많나요? 아직까지는 포기하기에는 좀 이르고 구직자분들이 지금 뭐 마라톤으로 따지면 아직 10km도 온 게 아닌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그 콧방귀는 뭐였어요? 아까 콧방귀 의미가 뭐였어요?
아주 극히 드물 거예요. 지금 포기하시는 분들이 전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서 그리고 또 3월 말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근데 반응을 되게 했습니다. 딴 얘기지만 그만해요. 그 얘기. 정말. 염색이 잘 됐네요, 굉장히. 네, 젊어지셨습니다. 젊어진 느낌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엄마만 지금부터- 이상하대.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음. 먼저 롯데그룹 서류 전형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빠밤. 예, 첫 번째 롯데는 학벌을 많이 본다, 안 본다. 이거 굉장히 지금 사실 얘기가 많습니다. 다음 말이 주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저는 이걸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문계는 본다. 반면에 본다. 이공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아하.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실제로 좀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좀 해줘봐요. 예. 롯데가 뭐 좀 뒤숭숭하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뭐 그렇죠. 중국 건도 있고 이제 그룹 자체적으로 또 문제도 지금 있고 해서 뒤숭숭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채용 인원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지금 두 자릿수 채용을 하거든요. 총 17개 사인데 두 자릿수면은 거의 평균적으로 기업 하나당 10명이 채 되지가 않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또 직무별로 구분을 하면은 상당히 적은 인원을 이번에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롯데백화점이 보통 한 번 채용을 할 때 100명 이상 해요. 롯데백화점 한 개 사만. 그렇게 큰데 100명밖에 안 해요? 아 그렇죠. 그래요? 네, 또 퇴사 인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거의 두 자릿수로 전 계열사가 채용 인원을 좀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학벌에 대한 어떤 필터링이 저는 분명 존재할 거라고 존재한다. 생각이 돼요. 네, 두 자릿수라고 했지만 두 네. 자릿수도 왜 10명도 두 자릿수고 그렇죠. 99명 두 자릿수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두 자릿수는 어떤 정도에 가깝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룹 채용을 할 때 두 자리 수면은 한 100명 미만이니까 한 6, 70명 정도라고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전통적으로 롯데는 어쨌든 식품 회사고 롯데 제과라든지 롯데 푸드. 그다음 이제 유통 뭐 면세점, 롯데 백화점, 그 편의점 요렇게 이제 인원을 뽑는 거고 안타깝게도 그 분야에 이제 인문계 분들이 또 많이 몰릴 거고 아직까지도 지금 회사를 정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제 주변에 많거든요.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마감임에도 불구하고 롯데 마트를 쓸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질문을 받은 게 백화점, 마트, 하이마트 세 군데 중에 선생님 제일 학벌을 안 보는 곳이 어디예요라고 물어보길래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러겠네요. 네, 학교가 하지만 또 다른 애매한 또 학교고 이래서 어디였는데요? 명지대였어요. 음, 네, 명지대. 그러면 네. 인문계 아까 학벌 필터링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게 당연히 지방대 분들도 합격은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대 나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방송했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한 번 공채를 하면은 합격자들의 그 대학교 출신 학교 개수를 세어 보면은 한 100여 군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학벌을 보지 않고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는 거죠. 반면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한 지방대라든지 소위 수도권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네임밸류나 인지도가 떨어지는 학교는 거의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염두를 해두고 여러분들에게 학벌에 대한 것들이 분명 작용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러면 드리는 이제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 인서울로 치자면 네. 어느 정도까지는 좀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오늘 그러게요. 돌아가서 얘기하는 왜냐면은 좀 조심스러워 요새. 혹시나 좀 낙담할까봐. 이제 거기에 해당된 친구들이 듣는다면. 네, 그러니까 애시당초 저는 시도조차 안 할까봐 좀. 근데 예를 들어서 물론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안 쓴다는 건 아니지만 써야겠지만 그렇다고 또 전혀 그걸 모르고 썼다가 알겠어요. 다른 이렇게 데 합시다. 집중할 수 있는 알겠어요. 부분은 또 참 집요해. 쓸수 있잖아요. 알겠다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국숭세단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롯데 백화점의 여기는 명두끼겠고요. 그러잖아요. 국민대는 명두끼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점수대가. 굉장히 아주 집요한데요. 예. 제가 그 명이 들어간 거를 보진 못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롯데 마트는 그러면은 또 학벌을 안 보느냐? 롯데 마트 제가 주변의 학생들 중에 S여대 봤어요. S는 많습니다. 서울여대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한 성신여대도 거야. 있고, 예. 그러니까 S여대. 네. 성신여대, 서울여대. 서울여대. 서울여대 학생을 제가 보기는 했어요. 마트에 입사. 근데 이 친구는 과에서 1등이에요. 학점이 거의 4.2가 넘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죠. 얘기했던 학교들 에 해당하는 분들은 학점이 굉장히 좀 높거나 본 뭔가 경력이 특출난 게 뭐가 많거나 있어야 돼요. 그런 뭐 경력, 이런 것들 경험이 있거나. 좀 이 그렇죠. 학교 핸디캡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는다면 합격 가능성이 크진 않다.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도 또 많이 뽑지도 않는 상황이니 그렇죠.
정말 근데 초유의 제가 볼 때 이번 롯데 채용은 정말 혈투가 되지 않을까. 반면에 이제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롯데가 이공계 메인은 아니지만 롯데 케미칼이나 첨단 소재 또는 롯데 정보통신 이런 SI 업체들도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상반기를 마치려면 이공계 분들이 삼성이나 뭐 현대차만 지원하실 게 아니라 롯데도 한번 도전해 보신다. 실제로 그 지난 하반기 같은 경우에 제가 채용 설명회를 봤는데 정말 너무나 친절하시게도 롯데 채용 담당자 분께서 계열사별 서류 전형 경쟁률을 공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본 게 가장 높았던 A사가 200대 1이 넘었어요. 서류 전형. 네, 반면에 서류 전형이 가장 그 낮았던 회사가 한 25에서 30대 1. 거기를 이제 알고 네. 싶어 하겠네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조회를 채용 설명회 영상을 조회해 보시면 나올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국순사당의 학생인데 네.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또 무자르듯이 또 저렇게 또 질문을 주시면 제가 포기를 하라라고 말씀을 네. 드리기는 어렵지만 백화점 같은 경우 저는 눈을 돌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백화점으로. 네, 백화점. 질문 주신 이윤정 아나운서께서 질문 주신 백화점을 하지 말라는 거야. 백화점 지원하지 마시고 말하고. 다른 회사를 지원. 또 여러 군데서 또 탄식이 나자 들립니다. 뭐 백화점 여기 말고 뭐 편의점, 뭐 마트 이쪽으로 롯데 코리아 돌리라는 세븐이나 아니면 하이마트 쪽.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추천드리기도 또 그런 게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서 다른 회사로 또 가라고 하기도 사실은 제가 참 그래도요. 코칭하는 입장에서는 그 어쨌든 선택은 뭐-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겠죠. 우리 구보라 캐스터의 표정도 굉장히 좀 일그러지면서 굉장히 네. 안타까운 표정인데요. 나라 이름 표정을 방금 또 그러니까요. 지어주시고 계시네요. 근데 어쨌든 뭐 SK텔레콤도 그렇고 안 뽑는 회사들이 많아서 그래도 좀 뽑아준다는 점이 인문계 학생들한테도 좀 그나마 희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롯데가 또 매력적인 게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네. 하루에 다 끝나요. 면접 그쵸. 전형이. 뭐. 그러니까 골치 아프지 않고 그냥 서류만 되면 바로 그냥 5월 초, 인적성. 5월 초부터 그냥 장미 면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루에 다 인적성 모든 거 면접 구조화까지 끝나서 참 이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롯데그룹 서류 전형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두 번째. L탭은 대비가 필요하다. 네. 필요합니까? L탭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넣어놨는데요. L탭은 당연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L탭이 사실은 하위권 분들을 이렇게 걸러내기 위한 시험인 거는 맞아요. 반면에 실제로 다른 면접 점수가 좋은 점수를 획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L탭을 너무 준비를 안 해서 실제로 최종 불합격한 경우도 제가 종종 봤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대비를 하실 근데 필요는 있을 보통 것 같습니다. 면접을 잘하면은 이런 LTAP 같은 것도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을 잘하는데 이걸 못하는 경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네. 그 말빨이 좋다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전형하고 그러니까 면접 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랑 인적성, 소위 인성을 또 푸는 어떤 그 능력은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을 제가 보면은 실제로 이 친구는 분명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떨어졌을까? 실제로 롯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적표를 나눠줍니다. 불합격했을 경우에 LTAP 성적이랑 면접 전형별 성적을 줘요. 그러니까 지원자 평균, 그다음에 합격자 평균, 그리고 너의 점수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제가 최근에 학생 그 점수를 보니까 굉장히 고득점을 했어요. PT 면접이나 이런 거. 반면에 LTAP에서 불합격이 돼서 최종적으로 입사를 못한 케이스도 봐서 여러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좀 말을 잘하고 어떤 스킬이 면접 스킬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좀 이제 믿는 구석이 있어서 네.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도 좀 어제 그렇게 기찬 쌤이 그래도 LTAP은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풀 때는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뭐 그 상대적일 수 있지만 어쨌든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죠. 해야겠네요. 네, 해야 됩니다. 네,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대비를 할 뭐 필요가 확실히 있습니다. 어제 풀어보니까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진실 혹은 거짓 뭡니까? 빠밤. 네. 빠밤! 빠밤. 참 이 사람들 아주. 디테일로 승부한다? 그래요. 네. 아닌다. 아니다. 서류 전형을 여러분들이 응시하실 때 디테일로 승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얘기들을 지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최근에 입사했던 롯데푸드 마케팅 팀의 현직자분께서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항목별로 질문마다 이분 이제 롯데푸드 합격하신 분인데 롯데푸드와 나를 연결지어서 이제 작성을 하셨고 실제로 사소한 것이긴 했지만 본인은 롯데푸드의 직급 체계를 언급하는 것도 관심 표현의 하나라고 봐서 직급별로 내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잘 정리를 해서 롯데 그 5번 항목에 기술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엄청난 나의 어떤 포부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디테일에서 어떤 애사심의 일환으로 보일 수 있겠네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월요일에도 유정석 CDC 대표님께서도 입사 후 포부를 묻는 5번 질문에 대해서 네. 직급에 대한 관심을 써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네.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직급별로 어떻게 그 여러분들이 포부를 작성해야 되는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제가 이걸 또 얘기하면 그대로 또 따라하는 직급별로 또 뭐 파트 리더일 때 뭐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유정석 대표님께 맡기겠습니다. 아이, 거기까지 그래도 하시는 몇 걸로. 마디 좀 좀 해주세요. 해줘봐요. 안 돼요,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라도. 애원을 안 해요. 집요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부분은 잠시 후에 집요합니다, 5번 요즘. 항목 네. 다룰 때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알겠습니다. 방송을 봐주시고. 자, 이렇게 또 서류 전형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살펴봤는데요. 음. 자, 이번에는 롯데그룹의 자소서 항목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구분한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 롯데그룹은요, 37개 계열사에서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항목이 있고 또 일부 계열사가 갖고 있는 독자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항목 살펴보면요.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글자 수는 500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 살펴보면요. 성장 과정인데요. 이 또한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면 되고요. 300자 더 늘어서 800자 이내로 제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활동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기술하는 항목으로 8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항목 살펴보면요. 직무 경험인데요. 희망 직무를 준비했던 과정과 이 희망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800자 이내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입사 후 포부인데요. 입사 후에 10년 동안의 회사 생활을 시나리오와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500자 이내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롯데그룹의 자소서 항목은요. 일단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무난한 편인데요. 이럴수록 사실 작성하기는 좀 더 어렵다는 점 알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는요.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롯데그룹의 자소서 공략 팁을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어려워하는 거 역시나 뭐 지원 동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원 동기죠.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글자 수 제한이 또 굉장히 500자 내에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번하고 5번 항목 같은 경우에 역시 또 입사 후 포부를 500자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구직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지원 동기 특히 이제 저희가 방송 때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저는 오늘은 지원 동기보다도 더 중요한 항목들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 구직자들이 또 답변하기 어려워하는 2번, 3번 항목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번 항목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알겠습니다. 과정이 어려운 네. 편인가요? 그렇죠. 성장 과정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네. 2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을 쓸 때는 땡땡만 써도 무관합니다. 네, 그 땡땡? 땡땡이 뭐냐? 그게 이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이제 자소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항목마다 롯데에 내가 지원한 회사의 어떤 직무와의 연계성을 꼭 보여야 되느냐. 예를 들어 성장 과정이 800자면 200자 정도는 뭐 경험을 바탕으로 뭐 롯데월드 뭐 서비스 직무에서 요러요러한 뭐 상황일 때 요렇게 내가 도전 정신을 뭐 발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소위 직무와의 관련성을 꼭 보여야 되느냐고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번 항목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항목에서 그런 직무와의 연계성을 물어보는 항목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 2번 빼고는 다 지원한 직무와의 연계성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2번만큼은 여러분들의 경험으로만 저는 작성을 해도 전혀 무방하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험이라는 거 이제 그 성장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네. 또
그 갓난아기 베이비 시절부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시기적인 것도 조금 좁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어제 만났던 어떤 학생은 이제 성장 과정에 이제 부모님의 얘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뭐를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최근까지 이런 일대기 형식으로 나열하면은 반드시 탈락할 근데 거야. 그런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SK 같은 경우 이제 최근 3년 이내라고 이제 딱 정해 놨잖아요. 그거는 비단 SK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기업 채용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네. 그렇게 연대기적으로 써놔서 답답했나 보네요. 그죠? 그렇죠. 그 어떤 그분들의 애환을 느꼈어요, 저는. 그 대기업 담당자들의 이걸 대놓고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 차라리 자소서 작성 요령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팁 또는 노하우 이거를 저는 제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롯데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는 최근 아무리 못해도 대학교 때 경험 대표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또 학생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회사의 인재상에 자기를 맞춰서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 학과에서 운영하는 행사를 진행을 했다. 그럼 그걸 그 자체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내가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또 뭔가 좀 도전 정신이라든지 회사에서 기대하는 어떤 정직 또는 창의 이런 쪽으로 자기의 경험을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니 과연 무슨 어디 주점 행사 같은 거 한 걸 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나 도전적일까라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좀 많이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내가 경험했을 때 느꼈던 점 최근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800자를 채워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있으실 텐데 800자를 여러분들이 글자로 다 채울 게 아니라 소제목도 있고요. 또는 공간도 있고 이런 문단 구분을 좀 하심으로써 충분히 정리를 좀 가독성 높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서는 그 경험이 직무와 꼭 연결될 필요는 없겠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직무랑 연관되면 더 없이 좋겠지만 뭐 그런 분들이야 뭐 자기가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롯데백화점에서 대학생활 내내 막 3년 동안 경험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을 꾸준히 하신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네. 주말마다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그 경험을 롯데백화점 성장 과정에 써주실 수 있어요. 반면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대학생활 동안에 정말 자기의 어떤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한 가지 경험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신다면 자신감 있게 기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롯데그룹 자소서 공략 팁 3번 항목에 해당되는 팁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3번 항목이 이제 보니까 사회활동, 네.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기술을 해라. 800자인데 그렇죠. 이거는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저희 방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핵심입니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조용히. 자, 3번 항목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업 외에 열정을 보인 것은 땡땡한 경험을 써라. 그 땡땡이 뭐냐? 실패. 실패. 네. 실패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번 항목 학생들 본 사례들 중에서 실패한 경험을 썼던 분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보통 열정을 가지고 다 뭔가 일을 완수하고 잘 해내고 성공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한 경험을 보통 우리가 그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목표도 수립하고 힘든 상황을 겪다 보면은 목표를 완수하기보다는 그 근처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신입 지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채용 담당자들이 기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다 성공했다, 다 잘 됐다, 내가 뭐 아이디어를 냈더니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보다도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어떤 그런 자소서에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첨언을 또 하자면 실제로 실패했던 경험 뒤에 또 다른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너무 제가 요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좀 해석을 잘 해주시기 바라요. 또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이렇게 쓸까 봐 또 걱정은 되는데 실패를 한 다음에 깨달은 바를 가지고 뭔가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로 이어지게끔 구조를 잡는 것도 인사 담당자의 소위 매력을 또는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소서니까요. 경험을 한 가지로만 여러분들이 800자를 써주시기보다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의 구성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해진 게 뭐냐면 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실패한 것만 찾느라고 또 안간 힘을 쏟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내가 뭔가 일을 했을 때 물론 꼭 뭐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더 과정이 좀 더 단단할 수 있고 더 느낀 게 많을 수 있지만 성공한 것도 그 과정이 굉장히 정말 열심히 한 거라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렇죠. 성공한 거라면 굉장히 괜찮은데 그래도 저는 계속 실패한 걸 말씀드리는 게 다 똑같아요. 내용들이. 성공을 한 게 결국에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판매했던 아르바이트라든지 또는 어디 뭐 온라인 상에서 내가 마케팅을 하고 블로그를 운영을 했는데 꾸준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뭐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감동이 좀 없구만. 그러니까 되게 건조하고 약간 좀 진실됨이 좀 부족한 그런 류의 오케이. 경험들이 제가 좀 많이 봤고요. 어쨌든 그런 얘기네요. 네. 실패를 통해서 그걸 네. 좀 개선해가거나 그걸 뭔가 잘못됐냐고 수정해가는 과정에서 오는 그 노력들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거네요. 저는 그래서 그 혹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회사 퇴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1년 미만으로 근무하시다가 그 퇴사했던 경험을 써 주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착각으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내가 지금 퇴사를 좋을 줄 그 알았는데 퇴사하게 된 별로야.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팀장님과의 트러블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어떤 마지막 내가 그 해당 너무 회사에서 힘들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적어 주시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자기소개서 소위 이제 시장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재밌는 글을 쓸 수 있는지가 지금 관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채용 담당자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엔 좀 너무 조민혁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획일화되고 있다 자기소개서가. 그래서 오히려 당신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안 쓴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는 선호한대요. 그럼 책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도 잘 되지. 그러니까 왜냐면 구직자들은 좀 절박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좀 생각을 절박함을 한다면 이용해서 파는 거예요 책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네요. 네. 저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너무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한 경험을 쓰시려고 한다기보다는 정말 내가 느끼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의미가 있는 경험을 어디에도 없는 거, 그렇죠?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 또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작은 경험이라도 내 거. 당당하게 내 거. 쓰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가독성을 좀 높일 수 있게, 그렇죠. 좀 더 매력 있게, 좀 더 재미있게 탈고의 과정을 거쳐서 좀 그걸 좀 잘 써본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공략 팁입니다. 네. 자기소개서 이 5번째 항목인데요. 아까 얘기 네. 안 해주셨던 그렇죠. 롯데 직급 체계 관련해서 또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얘기해 주시죠. 이거는 사실 비단 롯데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입사 후에 어떤 본인의 자기 개발 마스터 계획이나 플랜. 뭐 예. 노력을 물어보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항목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계획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연차별로나 뭐 하겠다라는 소위 연차별 계획은 NO.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물론 이제 10년간 시나리오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5년 차, 뭐 7년 차, 10년 차 이렇게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적으로 뭐 직급을 언급하기도 하면서 발전시키겠다고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500자 안에 여러분들이 그 직급별 어떤 걸 하는지를 담아내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롯데에서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10년이 굉장히 먼 그 장기적인 그 목표예요. 근데 알고 있어요. 질문하는 그 채용팀에서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질문이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최대한 좀 그려낼 수 있는지 입사 후에 자기가 무엇을 할지를 이미지화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5년차, 10년차 이렇게 작성하지 마시고 10년차 장기적인 목표를 일단 첫 단락에 언급을 하셔야 되겠죠. 다만 그 10년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내가 중요시할 만한 단기적인 계획 한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꼭 3년차, 5년차 이렇게 연차별로 갈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그 지원 동기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2번부터 시작했는데 지원 네. 동기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원 동기는 제가 지금 계속 말을 아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하면 취직을 할까봐. 예. 또 이제 여러 사람들 또 어디서 얘기 들고 뭐 잡정보센터의 조민혁이 얘기했다더라 실제로 뭐 이렇게 하면서 짤도 놀더라고요. 제가 지원 동기 얘기한 이거를 갖다 또 해가지고 그게 그래서 팩트인 양.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정리는 해드리기는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요. 좀 넘어갑시다. 주춤스럽긴 한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 그래도 지원 동기 관심이 많으시니까
회사가 최근 한 6개월 또는 아무리 못해도 6개월,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겠죠. 가장 좋은 건 올해 들어서 회사별로 고민하고 있는 이슈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슈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지원 동기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 뭐 롯데리아에서 또는 뭐 엔젤이너스, 그것도 이제 롯데 쪽인데 뭐 엔젤이너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커피를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뭔가 커피에 대한 뭐 애사심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발휘하고자 롯데푸드에 지원했다. 보통 또 지금 보다가 움찔하는 분들이 또 헉 나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시게 되면은 그게 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거듭 강조드리지만 그런 그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이쪽 취업 시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롯데시네마에 지원을 하잖아요. 최소한 한 달에서 길게는 2년 동안 롯데시네마 드림이 거기 아르바이트 그 직급 이름이 드림인데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이 없어요. 미소지기 같은 미소지기 같은 건데 이제 드림인데 그 안 해보신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채용 담당자들이 여러분들 자소서를 보고서 경쟁력이 있다고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원 동기를 쓰실 때는 아직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건 뭐냐면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자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는 사실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란 말이에요.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지원자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그렇네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지금 남은 따라서, 뭐 오늘이 수요일인데 목, 금, 토, 일 4일 동안 과연 하실 수 있다면 또는 적어도 그 근처라도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다면 경험을 바탕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훨씬 저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드 같은 것들로 인해서 중국의 혐한화 이런 것 때문에 가서 또 이제 중국에 가서 제가 또 어떻게 막아보겠다 이런 얘기 하시면 또 안 됩니다. 또 그런 식으로 또 오늘 굉장히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중요한 지적을 진짜 해주셨네요. 네. 제가 또 이건 잊을 뻔했는데 사드 문제를 얘기하신 분들이 김승재 아나운서가 지금 한 120번째입니다. 그래요. 네, 롯데를 지원할 때 전부 다 특히 면세점 쪽은 다 뭐 중국 관광객들이 급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로 출발하는데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예요. 위험수다. 왜냐면은 계속 저희가 지원 동기 때 강조드렸잖아요. 내가 소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빅 이슈에 대해서 건드리는 거는 불쾌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은 과감하게 여러분들 지금 쓰셨죠?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중국 관광객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예. 중국 관련된 비즈니스를 얘기하시는 거는 좀 삼가해 주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해외 중국에서 한 체류 경력이 한 10년 이상이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는 따자하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작성해도 됩니다. 본인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괜히 어설프게 중국 관련된 이슈를 언급했다가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겠죠.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직무 경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강점과 약점을 쓰라고 했는데 약점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좀 너무 마이너스가 되는 약점을 쓰면 안 핸디캡을 되니까. 드러내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더 깊을 것 같은데. 저는 약점은 여러분들의 핸디캡을 드러낼 수 있는 걸 쓰십시오. 근데 정말 솔직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것도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해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본 약점들이 거의 다 비슷했거든요. 뭐 계획적이지 못하다, 지나치게 욕심이 많다. 중독, 너무 자세하다. 불안하다. 그렇죠. 디테일하다. 나는 너무나 꼼꼼하다. 상대방을 배려한다. 정말 욕 나올 것 같은데 또 이건 단점이 아니거든요. 진짜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말 보기에는 솔직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좀 게으른 편이다. 또는 뭐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정말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 단점이 될 만한 정말 솔직한 단점을 작성해 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하지 않겠죠.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마이너스가 되지 그거를 않죠. 강점으로 좀 커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점을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지원자가 얼마나 본인을 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냐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단점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앞서 물어본 강점이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점 쪽을 좀 살리기 위한 하나의 조언이니까 제발 단점을 여러분들이 좀 솔직하게 예전에 그런 얘기를 기억이 해주시기 나네요. 바랍니다. 게으른 얘기했었는데 예전에 약간 굼뜨다는 얘기를 면접장에서 했더니 그러면 이 회사 들어와서 굼뜨게 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아마 합격을 시켜주시면 그 단점이 개선될 것 같다. 이랬더니 엄청나게 웃으신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대신 그거를 좀 개선책에 대해서 좀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그 다음에 이제 기술하게 되는 어떤 나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공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제발 체력이 약해요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마시길 바래요. 이것도 어디서 또 돌더라고요. 체력이 약해서 그다음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역시 또 다들 비슷비슷하고. 그래 요즘 먹는 게 너무 좋아서요. 체력이 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이걸 또 그렇게 정리하나요? 자 끝으로 롯데그룹공채 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네. 신의 한 수 해주시고 마무리 짓죠. 4월 2일 6시까지 냅시다. 4월 2일 6시까지 4월 2일 일요일 냅시다. 오후 6시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한다는 마인드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오후 6시 제출이거든요. 4월 3일 월요일. 지금 공교롭게 제가 지금 저희가 롯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마감 날인 포스코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스코도 월요일 날 마감이고요. 이번에 문과생들 장교 전형도 또 많기 때문에 아마 거의 주말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자소서의 개수가 상당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계획적으로 미리미리 작성 완료를 해주시길 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두 가지 마감일이 있으니까 롯데는 하루 전에 마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롯데그룹 상반기 공채 자소서 공략법 살펴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아주 유쾌한 시간이었고요. 잠시 후 2부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소상권 도둑, 옆구리 폭력배, 통행 방해꾼. 어때요?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잡정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먼저 구원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먼저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박가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희 주무관입니다. 네, 서울 지역 어떤 채용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현대기술개발에서 토목 설계 기술자 및 입찰 관리자 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신입 또는 경력 2년 이상입니다. 담당 업무로는 단지 상하수도 토목 설계 및 PQ 면허 관리 등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급여는 연봉 2,600만 원 이상이며 토목공학 전공자와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요.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커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목 관련 전공자나 경력자분들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길에 위치한 주식회사 코리아 ETC에서 웹디자이너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의 학력과 경력 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급여는 연봉 2,300만 원 이상으로 쇼핑몰 구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문서 작성,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회계 프로그램 사용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웹 디자인 업무다 보니까요. 어떤 일보다도 이제 경력이 중요한데요. 이번 채용권 역시 경력자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오늘 경기도 수원 지역에는 어떤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첫 번째 소식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소식입니다. 4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2층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참여기업은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PNC텍 주로 근무지는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입니다. 채용 분야는 반도체 설비, 부품 교체, 클린 업무를 담당할 현장직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청년층 만 27세 이하 지원이 가능하며 경력이 없더라도 배울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하고요. 4조 3교대 근무로 1일 8시간이며 주 이틀 정도 휴무합니다. 급여는 신입 초봉은 연 800%의 상여를 포함해서 월 240만 원 이상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4대 보험, 퇴직연금, 식사 제공, 교육비 지원, 학자금 지원, 기숙사, 동호회 지원을 하며 통근버스는 삼성전자 통근버스 노선과 동일하게 운행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자사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여 오시기 바라고요. 당일 지원을 못하신 분들도 채용 시 마감 예정이므로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력서 등 지원서를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리 후생도 다양하고요. 경력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행사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두 번째 소식은 다양한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4월 3일 월요일 의사소통 능력 향상, 4월 3일 화요일에는 취업 목표 정하기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특강 프로그램으로는 4월 7일 금요일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대화법을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고용센터 3층 단기 집단 상담실로 참여를 원하시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이 특강은 물론 이 상담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구직자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서울과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그리고 취업 때문에 고민인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 뵙는 분입니다. 취업 보객의 김도윤 코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네, 학교에서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잘 나와지지 않습니다. 팩트입니까? 사실입니까? 그렇게 본인만 생각하고 그렇게 싶습니다.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머리 스타일이 좀 이렇게 도깨비 같습니다. 네, 위험한 발언이신 것 예. 같습니다. 그냥 도깨비 같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 2부의 도우미 강민수 네. 캐스터 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코치님 벌써 3월의 끝자락입니다. 네. 그래서 뭐 대학교는 개강을 맞아서 지금 뭐 한창 시끌벅적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어요. 네, 뭐 파릇파릇한 봄 분위기와는 달리 네. 신입생 앞에서 취업 얘기를 해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도윤 쌤한테는 방금 곤욕스럽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입생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화창한 봄날을 꿈꾸며 대학교에 네. 들어왔지만 오자마자 오자마자 니넨 위험해,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네. 실제로 근데 관심을 좀 보이나요?
잘 모르죠. 그 담배 경고 문구 이제 삭제하고 이제 위험한 사진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사용하는 PPT가 그런 종류라서. 아, 뭐 이렇게 좌절하고 있고 막 예, 이렇게 그렇죠.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페인된 모습 이런 그림. 것들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창박하신 분이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서 저희가 TV 취업 상담소 고민 신청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이걸 알려드려야 또 이제 고민 있으신 분들이 그럼요. 저희에게 연락 주실 텐데요. 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강민지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들려주시죠. 네, 잡정보센터 TV 취업상담소에서는요, 취준생과 취준생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의 고민 사연도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전화는 서울 02397-7984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메일은 giusa.ppji@yna.co.kr로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일처럼 또 가족처럼 고민 나눠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오늘 사연 강민지 캐스터 바로 읽어주시죠. 예. 네, 신학기를 맞아서 방향 설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도윤 쌤이 추천해 주신 진로에 대한 사연인데요. 네. 네, 제목이 어떤 선택이 맞는 건가요?입니다. 네. 엄마처럼 어머님이 해줘요? 네. 어머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연영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큰애는 지난달 졸업 후 회사를 들어갔다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한 달도 안 되어 그만두었고요. 둘째는 내년에 졸업인데 얘도 성적 맞춰서 간 거다 보니 형처럼 그럴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저희는 지방 형편이 고만고만해서 남들처럼 해외 유학이나 비싼 과외를 시킬 수는 없었고요.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아르바이트도 안 시켰는데 오히려 기회를 막은 건지도 걱정도 됩니다. 다행인 건 엄마랑 자기소개기를 하는 편이어서 요즘 같이 진로를 고민 중인데 저희 때랑 너무나 다르다 보니 제가 해주는 이야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안 맞는 거겠죠. TV에 전문가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서 신청해봅니다. 다른 학생들은 전공 맞춰서 취업을 잘 하나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한 명도 아니고 이제 두 아들을 지금 두고 계신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진로 설정이 안 돼서 참 많이 답답하고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연들이 많나요, 요즘?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진로 쪽은 제가 맡고 있거든요. 예, 대부분 고등학교 때 뭐 전공 선택하는 것조차도 수능이나 내신 맞춰서 온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우선은 들어가 보자라는 진로 설정이 거기부터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저는 딱 이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뭐 저도 이제 학부형이 됐습니다만 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들어가면 뭘 해야 되나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제가 볼 땐 여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품 안의 자식 너무 뭐 그 당신께서 해외 유학이나 비싼 과외 못 시키기 때문에 공부만 해라 하면서 이러신 것 같은데 이러면 이게 또 엄마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선 자소서의 쓸거리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엄마의 사랑 이외에는 뭐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셔갖고 이제 실제로 고민 상담을 하실 텐데 일단 어떻게 접근을 좀 해주시나요? 그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주관식이라는 게 어렵다 보니까 객관식화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 고용노동부 쪽에서 그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그쪽에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뭐 적성 검사 같은 것들 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해놔서요. 우선 하나하나 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좀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워크넷에 들어가서 적성 검사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김도윤 코치님께서 직접 만드신 진로 고민 케이스모가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진로 고민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팔로우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근데 그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선 저는 만능 간장 같은 만능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오는 케이스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전공과 관련돼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직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전공은 싫어요. 전공 외에 다른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아예 고민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서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공은 싫어요라고 하는 게 자체가 이거 왜 전공을 왜 들어간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만큼 쏟아부은 시간이 있고 돈이 있는데 비용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싫다고 실제로 다른 직무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 전공을 선택을 했던 게 그러니까 왠지 보암직하고 그리고 취업이 잘 된다라고 해서 선택을 했는데 막상 전공 수업에 들어가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명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전공은 싫어요. 전공에 어떤 정보가 있나요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두 번째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전공은 싫고 전공 외에 제가 어디를 가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아드님은 입사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아서 퇴사를 했다라는 부분. 네, 적성이 맞지 않아서. 네,이고요. 두 번째 아드님 같은 경우는 우선 어머님과 대화가 된다라는 부분은 그 아드님의 의사결정에 어머니가 많이 개입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네. 형제이다 보니까 같은 교육 환경 그리고 이제 같은 가정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아마 전공을 선택한 케이스도 유사하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진로 상담하실 때 개인적인 질문을 좀 많이 물어보신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속 얘기를 좀 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어떤 거 물어봐요? 예를 들면 뭐 애인이 있어요? 예.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뭐 부모님과 대화는 좀 잘하는 편인가요? 라는 식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애인은 왜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 뭐 첫 번째 애인이 있어요 같은 경우는 우선 상대방 내 이성 친구에 대한 인생에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취업하고 싶어하는 직장에 또 마음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좀 또 이렇게 취업에 이런 연애를 해야겠구만요. 연애는 저기 회사 들어가서 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항상 그 연애 말만 필요한 듣고 거였습니다. 또 자라야 연애하시는 되는데. 분들 또 이런 얘기 듣고 또 네. 또 이런 얘기 사랑 마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또 뭐였죠? 그다음 또 부모님의 직업을 또 그건 물어보기도 어떤 합니다.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본인이 결정을 짓기보다는 우선 집에 가서 이제 물어보고 네. 오겠다라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 아버님께서 갖고 계신 직업이 우선 그 교육 그 가르쳐주는 그 패턴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님께서 이제 사무직이나 공기업 같은 곳에 근무를 하고 계신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성향들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풀어주시고요. 자영업을 하신다거나 좀 공격적인 영업 성향을 가진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취업 같은 쪽에 그러니까 도전을 해라. 네, 맞습니다. 약간 남자네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 좀 부딪혀보라는 그런 네. 도전 정신을 좀 강조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요. 돈이나 사교육을 투자하지 않고 예. 또 전공과 상관없는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데 좀 어떤 방법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워크넷을 활용을 좀 해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취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학생들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취업을 해야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쪽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직업 심리 검사라는 것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이 보이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검사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해 가시면 좋고요. 예. 이게 그 성인용도 있고 청소년용도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또 계획하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분과 함께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걸 좀 믿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 직업 자체를 고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 이게 저는 이런 직업을 하래요라고 해서 답을 결정지어서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관상이나 손금같이 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집 가서 그런 거 알아보신 분들 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검사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나랑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해 왔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보여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고만 해라. 참고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또 워크넷 아까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워크넷 사이트는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또 NCS 사이트에서도 또 직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직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 방금 말씀해 주신 NCS 사이트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제 잡 이룸이라고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룸이요? 네. 네, 먼저 그 NCS 사이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그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직업을 아주 구체적인 군을 나누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구분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직업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쭉 한번 열어보시면서 범위를 좀 좁혀가시는 게 좀 더 실질적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름 또 사이트는 이름 사이트. 어떤? 네, 이름 사이트 같은 경우는요. 우선 본인이 갖고 있는 성향, 역량 같은 걸 좀 구체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처럼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갈 수 있게끔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친구 중에 나의 특징, 나의 강점 같은 걸 쓰기 어려운 학생들은 이쪽 하나하나 항목을 체크해 가면서 내가 이 부분과 유사하다라고 하면 별도의
별도의 메모지에 뭐 작성을 해 놓으신 다음에 자소서에 또 참고해서 적으시면 훨씬 더 작성하시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좀 들어볼까요? 네. 뭐 기본적인 자기 분석 툴 같은 걸 소개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MBTI나 디스크, 뭐 애니어그램 같은 것들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취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MBTI나 디스크 검사 같은 것들은 그 성향 그리고 성격들을 쭉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주로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라는 통계들로 내가 선택하면 좋을 만한 뭐 적응이 좀 용이할 만한 직업들도 군을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요. 이런 검사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BTI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디스크. DIS의 디스크와 아니에요? 네. 디스크, 디스크. 애니어그램 이건 처음 DISC와 또 예, 좀 낯설 수 있을 것 애니어그램은 같아요. 좀 낯선데요. 예, 뭐 디스크 같은 경우는 검색을 잘못하시면 허리, 요추, 척추 쪽으로 또 가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성격 심리 유형 검사입니다. 예, 네. 그래서 간단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격을 이제 몇 가지 유형별로 분석을 해놓은 거고요. 예.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심리 유형을 9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건데요. 이게 심리학자마다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또 토대로 만든 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최대한 많이 해보시고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치를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을 좀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진로 설정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방송을 보면서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네. 하고 계실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그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이제 출력을 쭉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바닥에 쫙 깔아놓으신 다음에 형광펜을 들고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이 조금 더 관심 가져지는 부분들을 쭉 체크를 해놓으셔서요. 검사 항목마다 체크되어 있는 형광펜들을 좀 수집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나아갈 방향들을 특히나 지금 사연 주신 어머님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과 더 그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시간이 길지 않아서 김동희 교수가 좀 후다닥 알아봤는데 네.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가도 되죠? 네, 저 인하대학교 계시니까요. 인하대학교에 있습니다. 찾아가서 인하대학교 직접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그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네. 학생회관 3층입니다. 또 이 시간이 귀찮아진 게 아닌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취업 취비 상담소 취업 보객의 김도현 코치님과 그리고 강민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잡정센터 오늘 순서도 아주 좀 기분 좋은 또 유익한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상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봄날은 온다는 계속됩니다. 네,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